같은 잠만 자도 괜찮은데 계속 꿈을 꾸니까 이제 정신도 없다. 그렇죠. 아침에 엄청 피곤하다. 네. 잔 것 같기도 네. 하는데 안 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상태가 이제 계속 되면 거의 미쳐버리죠.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실 닥터준스 조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불면 사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잠을 못 자는 시대. 잠 못 자는 시간. 예, 이 밤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이 시대에 잠이 또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인생의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잠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눈만 감고 있다가 잠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들을 이용을 제대로 못하는 게 우리 청소년부터 뭐 초등학생부터 실은 이 노인분들까지 너무나 만연해 있고, 그래서 실제 우리 불면증이나 이런 약 처방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불면증 약들 또 먹어보면 어때요? 또 낮에 좀 졸리고 또 멍해가지고 일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 약 없이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떻게 있겠냐,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면 환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시끄럽고 밝고 뭐 이런데도 잘 자는 사람들 도대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빛을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 빛을 예를 들면 내가 꺼져 한다고 꺼집니까? 안 꺼지죠. 안 꺼지죠. 뭘 해야 돼요? 스위치를 눌러야지 꺼지죠. 그렇죠. 잠도 스위치가 있어요. 근데 스위치는 놔둔 채로 주변 상황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잠을 자기 위해서 뭘 준비를 하지만 잠자는 스위치를 안 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처음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잠자는 스위치가 어디에 들어있냐? 등에 들어있습니다. 등에 들어있군요. 깜짝 놀라셨죠? 그러면 등이 늘 뻐근하고 불편하신 이런 분들은 잠을 잘 못 잘 수 있다.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스위치가 거기에 들어있기도 하고, 결국 잠자는 자세가 목등에 영향을 줘가지고 잠을 방해하는데, 자, 실제 스위치를 말씀을 드리면, 자, 조금 어렵지만 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눈을 뜬다는 것 자체는 기분이 좋습니까? 스트레스입니까? 스트레스죠. 그죠. 눈 뜨면 이제 직장 나가야 되잖아요. 눈 뜨면 학교 가야 되고. 눈 그래서 뜨면 할 일이 있고. 네, 그래서 눈을 뜬 것 자체에서부터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 몸은 각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 이름이 이제 요즘 다 알죠. 코티솔. 코티솔이 올라가면서 내가 이제 하루를 잘 살다가 이제 퇴근할 생각만 해도 어떻게 되죠? 기분이 좋아지죠. 네. 그렇게 되니까 퇴근 전, 이른 오후쯤 되면 이제 코티솔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뭐가 올라가냐? 멜라토닌이라는 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멜라토닌이 쌓이게 되면, 아, 졸려 하고 이제 잠에 드는 게 이제 수면 사이클이고 이제 아주 정상적인 반응인데, 이 두 개가 흔들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병원 가시면 멜라토닌 제제 처방 받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결국 이제 멜라토닌으로 재운다는 뜻인데, 이 멜라토닌을 만들려면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우리가 먹는 트립토판에서 우리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뭐 세로토닌에서, 그 세로토닌에서 결국 멜라토닌, 손같이라는 셈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넘어갈 때 스위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 스위치가 어디 있냐? 목 여기 있어요, 여기. 목 제일 볼록. 네. 특히 목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이게 목 위에 있는 윗목 신경절을 통해서 올라와가지고, 야, 너 멜라토닌 만들어, 이렇게 하거든요. 즉 뭐냐면 다른 거를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이 목과 등 위쪽이 불편해졌다. 그 말은 일자목, 거북목, 새우등이 되어 있으면 신경이 긴장을 해. 그럼 어떻게 돼? 이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네. 그러니까 내 몸에서 정상적으로 멜라토닌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충분히 쌓은 다음에 수면에 빠뜨려야 되는데 이 과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등이 안 좋으면은 스위치가 고장이 나 있다. 첫 번째 이걸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게 눕는 것 자체가 불편해가지고, 자, 환자분들 보면은 베개 한 개 가지고 계시는 분은
드물죠. 드물죠. 네. 네. 몇 개까지 봤습니까? 전 5개까지 봤습니다. 5개요? 5개. 전 한 10개. 10개? 예, 10개까지도 봤습니다. 이게 대박인데요? 돌리고 돌려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또 워낙 기능성 베개가 누가 만든 베개, 뭐 네. 예를 들면 어디에서 나온 베개, 아마존에서 막 파는 일제, 게, 독일제 뭐 많죠. 별거를 다 쓰고 다리에 또 뭘 낀 다음에 허리에도 끼고 뭐 팔을 집어넣을 수 있는 침대를 사고 뭐 별것들을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잠자는 자세, 즉 눕는 자세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잤다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떨어지니까 받치고 밤새 이렇게 하면서 꿈은 또 얕은 잠만 자니까 꿈도 많이 꾸고 이렇게 되니까 깊은 잠은 못 자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 몸의 목, 등, 허리, 골반, 즉 밸런스에 문제가 되면서 그 자세가 눕게 되면 어떻게 되냐, 펼쳐지는 형태로 가거든요. 네. 원래 안 좋은 상태에서 펼쳐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신경이 예민해져. 자꾸 신호를 올리네. 그 신호는 누가 받아? 뇌가 받아. 자꾸 이게 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되겠는데 자야지 하면 더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목 등을 먼저 확인해 봐라.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네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목 등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좋을까요? 일단 목 등이 어떤 상황일 때 멜라토닌을 만드는 스위치가 고장난 상황이고 누웠을 때 불편한 상황이냐면 자, 우리 몸이 이렇게 볼펜처럼 통으로 돼 있으면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움직임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라는 척추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척추체가 관절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절이 불안정해져 있을 때 특히 문제가 되는데 언제 불안정해지냐? 펼쳐지거나 꺾여지거나 돌려졌을 때입니다. 특히 우리가 눕게 되면은 근육의 톤도 약간 떨어지면서 펼쳐진 형태가 되고요. 베개나 이런 다른 것들을 뒤통수에 받치면 더욱더 펼쳐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관절이 이 정도의 간격으로 유지를 하고 있을 때는 별 신호가 없다가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조직에 결국에는 유해한 자극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불안정한 것, 그리고 척추의 정렬 상태가 돌리고 꺾여지고 펼쳐진 형태가 나의 스위치가 고장난 형태고 내가 누웠을 때 유해한 자극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자세라는 거죠. 최근 이렇게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네. 되게 이제 잠을 못 자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사실 있는데, 네. 복통도 이제 문제지만, 이 뭐 수면 무호흡증, 뭐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잠을 잘 못 들게 하고 혈압을 올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그 유전자에 텔로미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장수 네. 유전자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제 세포는 빨리 노화가 되고 수명은 단축된다. 네, 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엄청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잠을 못 자고 그게 원인이 이제 뭐 수면 무호흡증일 때 텔로미어가 짧아진다. 이렇게 이제 그 연구인데 결국은 수면은 잠을 못 자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또 잠을 못 자면 이게 알츠하이머와 굉장히 그렇죠, 관련이 그렇죠. 많다. 네. 치매와 이제 관련이 많다 하는데 그 논문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뇌에 항상 독소가 쌓이잖아요. 네네. 꼭 뇌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는데 그런 독소 해결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면서 이게 이게 뇌가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잠 못 자면 쉽게 늙고 병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게 이제 건강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척도가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문제인데 이렇게 수면을 잘 못하는 분들도 첫 잠을 못 드는 분들도 있지만 유지가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뭐 똑같이 이제 뭐 수면 유지 장애라고 이제 큰 카테고리에서는 이제 불면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내가 잠을 못 잔다. 네. 첫 잠이 안 든다. 그러면 수면 유도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알려지는 수면제 네, 네. 다 먹으면 되는데 수면 유지 장애가 있다. 이런 분들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다르지만 또 맥락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맥락은 근데 어떻게 비슷하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결국에 수면의 그런 정상 사이클을 보면 어떻게 된다겠죠? 코티졸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멜라토닌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수면 잠은 압력이 생기면서 들게 잠이 되죠? 드는데 코티졸이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멜라토닌이 못 잠도 올라가게 못 잘 뿐더러 잠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밤 사이에 코티졸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말하자면 퇴근했는데도 뇌는 퇴근을 한 게 아니라 다시 집에서 출근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언제 그럴 수 있냐면 아까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수면 중에 호흡이 떨어지거든요. 그 호흡이 과도하게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그 위협 자체가 코티졸 호르몬을 통해서 방어를 하는 이런 기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각성을 시키고 예민하게 만들어 그렇죠. 더 숨을 쉬게 만들려고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수면도 깨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꼭 수면을 생각하실 때는 호흡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호흡은 누가 하냐?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호흡은 내 몸에서 알아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그 알아서 이루어진 과정은 결국 신경과 근육이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신경과 근육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호흡의 양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생리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냐? 또 목과 등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요. 꼭 이 호흡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잠자기 전에 할 수 있는 일들 때문에도 이런 일이 터지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코티졸을 떨어뜨리려면 말하자면 불 떨어지면 자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수면 위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도 끄고 소리도 낮추고 이런 잠자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퇴근하면 어디로 가요? 이제 회식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야식도 엄청 먹고 술 먹고 담배하고 또 싸움하니까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코티졸이 이만큼 차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약간 비만인데다가 들어오시면 아무데나 이렇게 자가지고 목 꺾고 소파에서 주무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수면 무호흡이 오고 코골이가 오면서 산소 떨어지니까 코티졸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좀 잔 것 같지만 결국에 세포들은 하나도 잠을 자지 못하는 청소 시간을 갖지 못하고 회복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들이 지속이 되면 결국에 대사증후군, 심혈관계 질환, 사망까지도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호흡에 관련되어 있는 뇌의 기능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호흡 중추, 뭐 연수 뭐 네. 이런 걸 이제 생각하는데 그거는 진짜 급작스럽게 그 부위를 다치면 호흡이 갑자기 확 멎어버리는 네.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기능이 잘 돌아가도록 하려면 결국은 목과 등이 네. 안정성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요, 이게 우리 몸에서 유해 자극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계속 올라오기도 하고, 별거 아닌 자극들도 계속 올라오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고 있지만,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런, 감각의 제한 사항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망상체거든요. 근데 그 망상체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망상체가 기능을 잘하면 불을 켜놓고도 잘 수 있고 시끄러워도 잘 수 있고 네네. 옆에서 구순해도 자는데 그게 안 되는 순간 이제 더 예민해진다. 네네. 온갖 가지 그런 신호들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더 예민해진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시청을 해주신 분들에게 우리가 선물이죠. 꿀팁? 네,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하지 네.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거. 거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네, 신부 체온을 올리는 행동이 우리 수면을 방해합니다. 신부 체온은 뭡니까? 우리 몸에서의 우리 바깥의 온도도 있지만 우리 내부의 온도를 신부 체온이라고 하는데 우리 운동하면 어떻게 되죠? 막 땀나고 열나죠. 그렇죠. 열이 나죠. 근데 이제 쉽게 식지 않죠. 네. 그래서 저녁 늦은 운동. 저녁 늦은 운동은 우리 몸의 신부 체온을 올려서 그게 샤워한다고 쉽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잠을 잘 못 자는 분이다. 그러면 이른 오후에 운동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샤워 같은 경우에도 자기 전에 가벼운 샤워를 해야지 탁 목욕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부 체온이 올라가면은 잠을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수면 양말입니다. 우리 어린 애들 보면은 아이고 잘 자야지 따뜻해야지 하고 양말을 꼭 신겨서 애들은 양말 신고 자네요. 네, 재우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이미 자율신경이 망가져가지고 음. 팔이 너무너무 시려가지고 음. 수면 양말을 신으시는 분도 있지만 수면 자체 때문에 내가 양말을 신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신부 체온을 올릴 수 있으니까 줄여야 피하면 된다.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발이 너무너무 시려서 내가 수면 양말을 꼭 신어야 된다. 음. 그거는 자율신경을 치료하시면 잠도 좋아지고 발도 따뜻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식인데요. 야식을 먹으면 당연히 뭐가 더부룩하고 안 좋아서 못 잘 수도 있지만 이 씹는 행위 그리고 뭘 먹는 행위 자체가 신부 체온을 올릴 수 있으니까 식사를 일찍 마치시고 그 야간에 회식하는 것을 줄이시면 여러분의 수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면 향상을 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노화도 좀 막으면서 네.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좀 이제 잘 아시고 계시겠죠, 그죠? 네. 이미 다 아시고 계실 텐데 이렇게 이론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내용을 쭉 들으시고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부분을 찾아서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